네, 이슈 인사이트 한지원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슈는 뭐죠? 네, 이제 중국이 봉쇄 조치를 좀 완화할 것으로 보이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주 중에서도 좀 어떤 업종이 좀 유망한지 또 중장기적으로도 모멘텀이 유효할지에 대한 증권가들의 의견을 살펴보고자 가져와 봤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중국에서 백지 시위가 있었고 그래서 중국 당국이 방역을 좀 완화할 것이다. 뭐 이런 움직임도 보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중국인들의 백지 시위가 좀 거셌는데요. 이 카타르 월드컵 개최를 통해 다른 국가들의 위드 코로나 분위기를 확인했고 또 신장 우루무치에서 발생한 이 화재 인명사고가 3년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참아왔던 중국인들을 자극했던 겁니다. 이른바 백지 시위에 놀란 건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에 비해서 훨씬 덜 치명적이라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규제를 개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오미크론 변이를 명분으로 사실상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선언을 한 건데요. 이게 방역 완화가 시위에 굴복한 모양새를 취하지 않으면서도 이 제로 코로나의 성과 주장은 그대로 고집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제로 코로나 완화 기대감만으로도 수혜주 찾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봉쇄가 완화된다면 뭔가 수혜 업종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죠? 네, 일단 대표적으로 중국 소비주들이 좀 있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소비주 안에서도 좀 순환매 흐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섹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면세점과 카지노, 그리고 화장품, 패션까지 이렇게 네 가지 섹터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11월 한 달간 시장은 이미 중국이 위드 코로나 환경으로 전환된 것처럼 강렬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관련주들의 한 달 상승률 추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일부터 12월 2일까지 지난주 금요일까지 한 달간 상승률을 추려봤는데요. 이 코스맥스가 30.4% 가장 강하게 올랐고요. 그 뒤로 아모레퍼시픽도 비슷합니다. 3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 뒤로 면세점주라든지 카지노주가 18% 그리고 17.8%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여행 항공주가 대한항공이 10% 가까이 오르면서 9.4%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자, 중국 관련 소비주 중에서 유독 화장품이 아주 상승세가 두드러지네요. 그 이유가 뭔가요? 네, 다른 중국 소비주 가운데서도 이 화장품 업종의 저점 대비 상승률이 컸는데요. 2022년 화장품 업종이 최악의 시기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 화장품 수출액을 살펴보시면 2015년도에는 53%의 성장률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도 성장률은 줄지 않았습니다. 2021년 당장 작년까지만 해도 25%의 성장률을 보였는데요. 2022년 10월, 그러니까 지지난달에는 마이너스 11%의 하락률을 보인 겁니다. 이렇게 하락률이 컸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입니다.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구매력이 큰 도시 지역의 봉쇄 조치가 이어지고 또 내수 소비가 침체 국면을 맞이하면서 국내 브랜드사들의 실적은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국가별로 화장품 수출 비중을 살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50%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이 10%, 일본이 9%, 그리고 홍콩과 베트남이 각각 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 화장품 수출 비중 가운데 중국이 거의 5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 수출액의 감소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는 거의 중국이 절반을 차지하는 수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러면 봉쇄 조치가 완화된다 이러면 상당히 호재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대부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키움증권에서 내놓은 리포트를 살펴보시면 4분기 실적의 부진은 불가피하겠지만 앞으로의 회복이 기대된다라고 투자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 화장품 업종에 대해 투자 의견 비중을 확대를 제시를 했는데요. 중국향 채널 비중이 큰 아모레퍼시픽을 최선호주 그리고 LG생활건강을 차선호주로 제시를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그동안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지만 이번 방역 완화로 향후 중국 내 화장품 수요가 반등할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하나증권은 좀 다른 시각에서 바라봤는데요. 하나증권은 내년 화장품 업종에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면서 비중국 기업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에도 모든 화장품 기업들이 울상이었던 것은 아니죠. 일찍이 중국 채널에 대한 의존도를 줄였던 업체라든지 원래 비중국향 매출 비중이 크지 않았던 업체
업체들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했는데요. 3분기 대부분 브랜드사들이 실적이 두 자릿수 이상 감소했지만 클리오라든지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중국 시장의 의존도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3분기 클리오 매출은 15%, 아이패밀리 SC의 성장률은 22%를 기록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증권가는 화장품 업종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다라는 점에서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만 화장품주 안에서도 기존 화장품 섹터를 이끌던 대형주를 유망하게 보는 곳이 있는가 하면 비교적 중국의 의존도가 낮은 중소형주에게 눈길을 주자는 의견으로 좀 엇갈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 골이 깊었던 만큼 뭔가 기대도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정훈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